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수야, 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살지는 않는데 내가 꼭 계획에 넣는 게 있는데 를 위한 시간을 항상 계획을 한대요. 위한 시간.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수학 강사였었어요.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든 생각이, 나한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월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면 퇴사하고 나의 삶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제 세계관에는 월에 300만 원 정도의 노동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든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과거 1년 반 동안, 퇴사를 하고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부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찾아갔고, 또 어떤 모임에 이런 부자가 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분들에게 분명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나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그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좀 가장 많이 와닿았었던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귀찮은 일을 반복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귀찮죠. 귀찮지만 이 귀찮은 일을 반복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만났던 부자분은 반지하만 사서 모으시는 분이었었어요. 여러분, 반지하면 어때요? 반지하를 왜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가 비웃음 치는 것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반지하를 모으고 계시고, 그것으로 월에 300만 원 이상, 월에 700만 원까지도 현금 흐름을 만드셔서 제 기준에서의 부자가 되신 분이었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처음에 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빌라부터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신 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강남의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처음에 빌라 사려고 이제 지방에 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반복적인 작업이었겠어요. 왜냐면 임장을 가더라도 그게 낙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나한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그 불확실성을 두고 매번 청주든 아니면 부산이든 대구든 가셨던 거예요. 그런 귀찮은 일들을 반복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아파트도 하시고 여러 개 하셔가지고 강남에 이제 건물주까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배워가지고 저는 오늘도 사실 임장을 다녀왔어요.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전 12시까지 임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거기가 계약을 하지 않는 지점이라 그래도 저는 바로 가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런 귀찮은 일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기회가 나타나더라고요. 10번의 귀찮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딱 한 번의 기회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10번 시도해서 한 번 돼서 그 한 번으로 300만 원을 벌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거를 10번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한 번 시도했을 때마다 30만 원씩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귀찮은 일들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다 보면은 정말 많은 귀찮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되게 짜잘짜잘하고 내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성과가 만들어지고 그게 결국에는 성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제가 만났던 부자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 커뮤니티, 그리고 특히 강의, 무언가를 배우는 세미나나 이런 강의들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언제 해결이 되냐면, 항상 뭔가 새로운 지식을 듣거나 아니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풀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점프업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막혀 있을 때 모임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어보고 또는 책을 사서 읽어보고 하면서, 책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니까, 그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에 커뮤니티 가입 비용만 300만 원인데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면 300만 원을 커뮤니티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한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월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300만 원짜리 커뮤니티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월에 3천만 원, 4천만 원.
1억 버는 사람이 커뮤니티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고민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고 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의, 특히 세미나 이런 것들에 아끼지 않아요. 300만 원, 500만 원 되는 강의도 그 자기 자신에게 현재 내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되면 고민하지 않고 들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다는 건 또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강사분과의 그분과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거 이런 의미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배워가지고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에 강의 비용에만 2천만 원을 썼어요. 엄청 많이 썼죠. 근데 2천만 원이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2천만 원을 써가지고 만약에 지난 3개월 동안 1억을 벌었으면 어떨까요? 순이익을 1억을 벌었으면 2천만 원은 누군가에겐 큰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분들도 이런 경험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커뮤니티에 소속되기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의 듣는 것에 있어서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존에 있던 관계들을 끊어야 돼요. 왜?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 만나려면 시간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관계들을 정리하게 되고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수야, 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살지는 않는데 내가 꼭 계획에 넣는 게 있는데 우연을 위한 시간을 항상 계획을 한대요. 우연을 위한 시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은 2달 뒤에는 월 100만 원의 현금을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그냥 우연을 위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전거를 타러 갔다 오는 걸 수도 있고 커뮤니티를 만나러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등산을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우연을 위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을 위한 시간을 쓰신다고 했던 말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 자기 소득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에 얼마 벌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1,000만 원? 5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하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부자분들은 항상 자기가 얼마를 벌더라도 기준은 있어. 내가 또래보다 많이 번다는 건 인지는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스텝으로 업 시키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뭐 유튜브에서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케아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삼성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삼성이 처음에 설탕 팔았었잖아요. 삼성이 처음에 설탕을 팔아서 그 설탕에 만족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위의 기업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삼성 반도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 모델을 두고 자기만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상위의 것, 조금 더 차원이 높은 사업으로 계속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아까 그 경매하셨던 분, 경매 시작해가지고 강남 건물까지 가셨던 분, 그분도 사실 처음에 지방에 빌라를 시작을 하셨을 때 지방의 빌라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지방의 빌라들만 계속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지방의 빌라를 정리하시고 경기권의 아파트로 오셨고 또 어느 순간은 경기권의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서울의 아파트로 오셨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거를 또 정리하셔서 건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상위의 클래스로 계속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의 어떤 성공의 근간, 삼성으로 따지면 삼성의 설탕 같은 존재, 그 저의 성공의 기반은 단연 단기 임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서 안주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넘어갔죠? 요즘에 제 컨텐츠에 올라오죠. 바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외국인 도시 민박업으로 넘어갔고요. 분명히 저는 거기서도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성공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시킬 거고 그것들을 또 여러 개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그게 완성이 되었으면 저는 모텔 건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이미 저는 매주 1회씩 일요일 오전 6시 반부터 오전 10시 반 사이에는 항상 건물을 보러 임장을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언젠가 외도민으로 성공을 할 테고 내가 그거를 정리해서 내 자금이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확실하게 포착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다 부자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고 많은 부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계속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많은 부자분들을 만나면서 찾았던 그분들에게 발견했었던 공통점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우리 부자가 되려면 그 사람들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통점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잘 따라하셔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정말로 저를 좀 좋아해 주시는 건데 혹시 부자 꿈틀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꿈,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꿈을 담는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부자의 꿈, 그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부자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